자, 15번 주요 문장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excluded people, their behaviors를 꼽아봤습니다. excluded 같은 경우는 배제된 이란 뜻이죠. 배제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individuals who are ostracized, excluded, or rejected by others behave or behaving in ways that will increase their chances of eventually becoming accepted 라는 문장인데 처음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몇몇의 연구들이 보여줬습니다. 대리아를 보여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들이냐면 이 관계사절이 individuals를 수식하는 구조죠. ostracized 같은 경우에는 ostracism이 각주에 달려있죠. 배척이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배척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 자, 배척되고 그 다음에 excluded 배제되고 그리고 거부당한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자, 이 individuals가 이 대절에서 주어니까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behaving이 아니라 behave를 골라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행동했다라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대요? 이 대절은 이 ways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로 볼 수가 있겠네. 어떤 방식이냐면 that will increase 증가할 방식이죠. 그런데 뭐를 증가하냐면 their chances 이 chance에 s가 붙으면은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의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 of는 동격의 of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eventually becoming accepted.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단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각주에 주어진 그 ostracis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stracism이라는 단어가 사실 배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도편추방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편추방제가 어떤 제도입니까? 고대 아테네에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추방할지 추방하지 말지에 대해서 도자기 파편이나 조개 껍질에 이제 자기의 그 의사를 표시를 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 거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ostracon이라는 어근이 어떤 껍질 파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근에서 유래가 되어서 ostracism은 도편 추방제, 배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분사로 쓰인 ostracized는 배척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여기까지 하고 자,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은 키워드를 선생님이 technological advance, creativity, stress를 꼽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진보가 중요한 키워드였고 자, 기술적인 진보가 creativity, 창의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stress, 인간의 그 스트레스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ow know that stress decreases our cognitive resources, whereas mindfulness deduces or induces what is called a toward state in the brain, an openness to possibilities라는 문장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이제 안다라는 거야. 대리아를 안돼요. 스트레스가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뭐를 감소시키냐면 우리의 인지적인 자원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반면에 mindfulness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의식하는 그러한 상태가 deduce, induce라고 나와 있는데 deduce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추론하다라는 의미예요. 추론하다. induce는 무슨 의미예요? 이끌어내다라는 의미죠. 또는 유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mindfulness라는 상태는 추론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induces를 골라주시면 돼요. 뭐를 이끌어내냐면, 자, what이 나오네. 당연히 what절은 관계대명사, what절은 자, 명사절로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what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자, 불리우는 것. 뭐라고 불리우는 것? A toward state in the brain, 뇌에서 자, toward state는 지향 상태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상태라고 불리우는 것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그 지향 상태라는 것은요. openness to possibilities,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개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쌤, 왜 지금 could라는 수동태가 쓰였는데 뒤에 a toward state라는 명사구가 오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call이 원래 오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call something 혹은 somebody를 또 something 이런 식으로 이 something somebody 맨 처음 나온 게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something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 something 혹은 somebody를 something이라고 부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 what절에서 수동태가 쓰였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toward state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Long hours, hard work, and high pressure are made worse by our being permanently plugged in 혹은 plugging in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어렵지 않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의 근무 시간, 그 다음에 힘든 노동, 그 다음에 높은 압박감이라는 것은 are made worse,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에 의해서 악화되냐면 by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뒤에 지금 동명사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앞에 our이라는 지금 대명사의 소유격이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보셔야 되냐? 이거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 너희들 의미상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이 소유격으로 사용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our이 오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문법이 많이 허용적이어지면서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있다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악화되는데 뭐에 의해서 악화가 되냐면 우리가 permanently 계속적으로 plugged in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인터넷에 접속되는 거나 기기에 접속되는 거나 뭐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상태에 의해서 이런 그 노동, 그 다음 그 노동의 시간이나 뭐 강도나 압박감이 악화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니까 플러그드를 골라 주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의 키워드는 C-squart's two-part life cycle 이거를 한번 꼽아봤어요. C-squarts는 멍게예요, 멍게. squirt가 원래 물을 찍 내뿜다라는 뜻이 있는데 멍게가 물을 잘 뿜어요. 그래서 멍게하고 이 멍게가 두 개로 갈라진 뭐 삶의 주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바다 위를 부유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성체가 되었을 때는 바다 위에, 그치, 표면 위에 고정이 되는 그러한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By the time they are ready to change to adults and take up a place on the ocean bottom, they have scattered or been scattered over a wide oce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y the time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때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할 때쯤이냐면 they are ready, 그들이 준비가 되는 거야. 여기서 they는 sea squirts겠죠. 뭐 할 준비가 되냐면 to change to adults,
자, 성체로 이제 변모할 준비가 되는 거죠. 자, ready to change, ready to take up 이게 병렬이 되는 거지. take up 같은 경우는 차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할 준비가 되는 거야? 자, 어떤 위치, 장소를 차지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위에 이제 장소냐면 ocean bottom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의 표면 있죠? 바다 아래에 있는 위치를 차지할 준비가 될 때쯤 여기까지가 by the time 이끄는 그 부사적인 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할 때쯤 they have scattered 혹은 been scattered인데 이거는 사실 쉬워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 쉽냐? scatter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흩뿌리다 라는 뜻이 있죠. 흩뿌리다 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뭐뭐를 흩뿌리다 라는 이 내용이 나와야 하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뒤에 over a wide ocean이라는 전치사구가 나오기 때문에 scatter 이 행동에 대한 그 대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been scattered라는 수동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준비가 될 때쯤은요, they have scattered. 그 해삼들이, 그치? 해삼이란다. 멍게요. 멍게가 이미 흩뿌려져 있을 것입니다. over a wide ocean, 그치? 그 넓은 그 바다에서 이미 멍게가 흩뿌려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에 have 플러스 pp라는 뭡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인가? 이 현재 완료가 굉장히 용법이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준비가 될 때쯤에는 이미 그치 넓은 바다에 걸쳐서 걔네들이 다 이제 흩어져 있고 점령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완료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너희들이 혹시나 궁금할까봐 현재 완료의 그 4가지 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서, 그치? 여기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죠. They have lived in Chicago since 1976처럼 1976년부터 시카고에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끝났을 때, 그치? Her plane has just arrived. I have already had lunch 같은 그러한 문장들 있겠죠. 세 번째는 경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요. 과거 시제와의 차이점은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은 I have been to the British Museum before 이라고 되어 있죠. 대형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 before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이 2007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로 바꾼다면은 이 have been to라는 그 현재 완료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과거 동사인 visited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는 결과의 용법이 있는데요. 과거의 일이 원인이 돼서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I've lost my keys.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지금 현재 나는 키를 잃어버린 결과야. 그치? 이런 결과가 있어. 그래서 현재 어떤 영향이냐면 I can't get into my house.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아래 문장도 She's hurt her leg. 이 s는 has가 줄여진 표현이죠. 자, 그녀는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이 다리를 다친 그 상태가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She can't play tennis today. 오늘 테니스를 칠 수 없게끔 영향을 미쳤어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장 한번 볼게요. 헤일로 이펙트라고 되어 있죠? 후광 효과예요. 후광 효과. 이게 뭐에 관한 거였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그 첫인상이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이 헤일로 이펙트는 그 두 가지 전부에 적용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소진쌤을 처음 봤는데 너무 첫인상이 강력하게 좋았어. 이 사람 되게 밝고 성격 좋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의 단점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알면 알수록 발견될 텐데 그 단점들마저도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그 인상이 좋아서 이런 거를 바로 헤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거죠. 자, 주어진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So, for example, if you're bowled over by the warmth and kindness of a coworker in your first week at a new job, you will let him do 혹은 get away with a host of obnoxious behaviors later on, maybe even for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if you're bowled over 밑줄 bowl over somebody 하면은 무슨 의미냐면 이 somebody를 놀래키다 라는 뜻이에요. 놀래키다 라는 뜻. 여기 지금 각주에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강한 인상이 somebody에게 강한 인상 주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모두로 뭐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놀라는 거야. 강하게 인상을 받는 거야. 뭐에 의해서? 따뜻함과 친절함이죠. Of a coworker. 그치? 동료. 그치? 동료의 자, 따뜻함과 친절함에 의해서 강한 인상을 당신이 만약에 받았다면 자, in your first week 첫 번째 주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첫 번째 주에 이러한 그 인상을 받았다면요. You will let him do 혹은 get away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let은요. 알겠죠?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사역동사 5형식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 이 목적격 보어에 나와 있는 행동을 하게끔 허용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오는 것까지 체크를 할게요. 문제는 do인가 get인가인데 이거는 어휘 문제죠. do away with하고 get away with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do away with 같은 경우에는 버리다 라는 의미 혹은 폐지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discard하고 abolish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 보시면 Please do away with that broken refrigerator 이라는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저 고장난 냉장고 좀 버려라 라고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get away with 같은 경우에는 자, 뭐뭐를 훔쳐 달아나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처벌을 모면하다. 그치? 어떤 행동을 해놓고서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can't believe you cheated in the exam and got away with it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시험에서 컨닝을 했는데 그거를 처벌도 안 받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거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지워. 네. 자, 그러면은 맥락상 버리다가 들어가야 될까?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다가 들어가야 될까? 해석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다 라는 표현이 와야 하기 때문에 get away with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허용하는데 그가 뭘 하게끔 허용하냐면 a host of 같은 경우에는 많은이란 뜻입니다. 자, 많은 obnoxious 같은 경우에는 각주에 달려있죠. 불쾌한, 매우 불쾌한 이란 뜻입니다. 매우 불쾌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게끔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later on, 나중에. maybe even for years. 심지어 그런 얼렁뚱땅 이렇게 단점을
못 보고 넘어가는 게 수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첫인상을 갖는 게 참 중요한가 봅니다. 5-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잠수병에 관한 지문인데 여기 나와 있는 the bends라는 단어는 잠수병이란 뜻이에요. 잠수병. 그 다음에 헬리움, 나이트로젠, 질소지요. 그 다음 dissolve 같은 경우에는 녹다, 용해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키워드를 꼽아봤어요. 쉽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수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깊은 바닷속에서 잠수부는 공기통을 통해서 공기를 마시죠. 근데 그 공기통의 성분은 대기랑 똑같이 100% 산소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기체도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기의 대부분이 질소가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소통에다가 질소를 넣게 되면 그 높은 그 수중의 압력 때문에 그 질소 성분이 혈액으로 용해가 된대요. 근데 그 질소 성분이 나중에 잠수부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용해된 질소가 이제 다시 용해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나오려고 이제 기포로 변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배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통증이 생긴대요. 그거를 바로 잠수병이라고 해서 애초에 산소통에다가 몸에 용해되지 않는 질소 대신에 헬륨을 덜 용해가 된대요. 그래서 헬륨을 넣어서 산소통 공기를 흡입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에 관한 거였습니다. 주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Helium is substitute for nitrogen in this mixture because it is less solvable than nitrogen and therefore less likely to dissolve in the bloodstream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헬륨이라는 것은 is substitute for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이거 몇 번째 보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미안해요. 단어 중에서 substitute의 사용 한번 본다고 했었죠. substitute A for B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 B 대신에 A를 사용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이 substitute A for B라는 원래 문형이 수동태로 쓰인 거지. 그러면 이 A가 주어로 쓰인 거니까 A가 주어가 된 거니까 이 헬륨은 그치? 대체제예요. 대체제. 대체 폼으로서 이제 헬륨이 사용된다라는 거고 이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대체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자 헬륨은 자 대체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체제로 사용이 됩니다. 자 뭐에 대한 대체제로? 질소에 대한 대체제로 사용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요? 근데 어디서? In this mixture. 그 산소통의 혼합물에서 헬륨이 대체제로 사용이 된대요. 왜냐하면 그 헬륨이라는 것은 less solv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solvable 같은 경우에는 용해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에 연관된 명사 형태로서 이 지문의 solution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 solution은 해결책이란 뜻이 아니라 용액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solvable 같은 경우에는 solve라는 동사에 able이 붙은 거죠. 이거는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맥락상 soluble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헬륨이 덜 이제 용해될 수가 있거든요. 뭐에 비해서? 질소에 비해서. 그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less likely to dissolve in the bloodstream. 그치? 혈액에 용해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번의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f a diver returns to the surface too quickly after a dive, the relatively lower pressure at the surface than deep underwater
causes dissolved gases to bubble 혹은 bubble out of solution in the blood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잠수부들이 돌아온다면 자, 수면 위로 너무 빠르게 다이빙 후에 돌아온다면 자, 주어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relatively lower pressure 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압이죠. 그런데 어디에 있어서의 기압이냐면 자, 표면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압. 그런데 뭐랑 비교해서 than deep underwater. 그치? 심해에 비해서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압이 잘 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다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가 다 주어가 되는 거죠. 그치? 여기가 주어고 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치? 이 pressure이라는 단어가 핵이 되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는 causes라는 pressure이라는 셀 수 없는 그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발하는데 뭐를 유발하냐면 dissolved gases 같은 경우에는 용해된 가스가 뭐 하도록 유발하는 거야? 그치? 너희들 그치? causes라는 오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to bubble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bubble out of solution. 여기서 solution 나왔네. 여기 해결책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했어? 용액이라고 했죠. 그치? 자, in the blood. 그치? 피가 용액이 되는 거지. 그 가스가 녹아진 그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 피의 용액으로부터 그 기포가 되어가지고 이런 용해된 가스들이 나오도록 유발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ause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잠시만 지우개로 여기 좀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형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 선생님 F 코리아로 이제 요약을 하죠. 그래서 F는 force 강요하다, C cause 유발하다, order 명령하다, 자 require 요구하다, 뭐 enable 가능하게 하다, expect 예상하다, 뭐 encourage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죠. encourage 같은 경우에는 뭐 독려하다, 장려하다, advise 충고하다, allow 허용하다, ask 요청하다, 뭐 이런 동사들은 이제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 이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1번의 키워드로는 Cleveland erosion, gain and loss를 꼽아봤는데 Cleveland 같은 경우는 클리프가 절벽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안 절벽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안 절벽 땅. 절벽 부지에 있는 그런 땅. 이런 것들이 erosion 같은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침식이란 뜻이지. 해양 절벽 땅이 침식이 됐더니 사람들한테 gain and loss 어떤 득실이 있더라. 어떤 득이 있었고 어떤 실이 있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England, in the early 1900s, property owners there 혹은 whose land was being eroded by wave action clamored for the government to take preventive action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영국, 그치? 1900년대 초기에 영국에서 자, property owners 같은 경우 property는 재산, 자산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부동산이라는 뜻도 있죠. 부동산 소유자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 there하고 whose랑 관계없이 이 문장에서 동사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부분 다 체크를 해볼게요. was being eroded, clamored가 있는데 자, 이 동사 사이에 뭔가 접속사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게 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owners 다음에 나오는 이 their 혹은 whose부터 묶어볼게. 묶어볼게요. 여기. 자, 접속사 없이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되려면 이 부분을 뭘로 써줘야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그 뒤에 명사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다면은 이거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아니라 이 property owners를 선행사로 취하는 소유격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관계 대명사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쉽게 이제 보자면 그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부동산 소유자들의 땅이 was being eroded. erode 같은 경우에는 침식하다라는 뜻이야. 침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파도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들의 땅이 침식당하고 있었던 그런 부동산 소유자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clamor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아우성치면서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구했는데 뭐를 요구했냐면 for the government 묶으시고 to take preventive action 묶을게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preventive 같은 경우에는 prevent가 방지하다라는 동사니까 이거는 예방의라는 뜻입니다. 예방책을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t must be admitted, however, that the land lost probably was or being good cliffland on the open coast, which disappeared in the spectacular way, whereas the land gained was 또는 being raw, sandy, and not particularly valuable 이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드미트가 인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문장이 완전한 거잖아. 그치?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뒤에 대절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it이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that이야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that이야는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land lost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the land lost. 자, 땅이 잃었다? 뭐를?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뭘로 보셔야 될까?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이 lost는 land를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진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잃어진 땅은 probably 아마도 그치? 이 대절에서 the land lost라는 주어가 쓰였으니까 동사가 나올 자리죠. was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좋은 절벽 땅이었습니다. 자, 열린 해안가에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which disappeared in a spectacular way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관계사절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땅이라는 것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spectacular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spectacular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굉장히 dramatic, 극적인 방식으로 이 절벽 땅이 사라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구조야. The land gained. 이 gained라는 pp가 the land를 수식하는 구조고 이게 이 whereas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 대절에서의 두 번째 주어가 되겠죠. 대절에서의 두 번째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 두 번째 게 와야겠죠. 이 was가 동사로 쓰이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 얻어진 땅은 굉장히 낮고 sandy, 모래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particularly valuable, 특별히 뭐랄까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해안가 절벽의 침식으로 인해 얻어진 땅이 사실 잃어진 땅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뭔가 순이익이 이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생긴 것 같지만 여기서 하는 말이 잃어진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는데 얻어진 땅은 별로 이제 막 모래가 깔려 있고 막 지대도 낮고 별로 가치 있는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얻어진 면적으로만 이 침식 작용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7번 지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키워드를 3개를 꼽아봤습니다. liquid applied force, isotropic force 이런 표현을 꼽아봤는데 이 지문은 뭐에 관한 표현이었냐면 liquid하고 solid object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오는데 이 고체이죠. 액체하고 고체를 비교를 하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 여기서 applied force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힘, 그치? 작용된 가해진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액체하고 고체에다가 힘을 가했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액체의 특성입니다. isotropic forc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각주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등방성의 힘으로 액체는 바뀌더라 라는 차이가 고체랑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자,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는 여기서 고체예요. 고체에다가 어떤 force, 힘을 가했더니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고체가 이 as a whole, 전체로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하고 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liquid, 액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액체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force를 가했더니 똑같이 전체로서 어떤 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전체로서 움직이지도 않고 흩어진다라는 거죠. 흩어지는데 이 액체한테 이 열려진 어떤 방향으로든 아무튼 흩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거를 바로 등방성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Rather, the applied force is converted by the liquid into an isotropic one that will urge the liquid to move in any direction up into it, constrained 혹은 unconstrained by any tendency for the liquid body to cohere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rather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란 뜻이죠. 이 맥락에서 rather이 쓰인 이유는 그 앞에 부분이 뭐에 관한 부분이었냐면 고체의 특성, 고체의 힘이 가해졌을 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액체랑 비교를 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rather 같은 역접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용된 힘이라는 것은 is converted, 전환이 되는데 액체에 의해서 자 뭘로 전환이 되냐면 isotropic one 같은 경우에는 등방성의 one은 force를 받고 있는 거지 힘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로 isotropic force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라는 것은 촉구하는데 그치? 자, the liquid 자 액체가 움직이도록 촉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게끔 하는데 자, up into it 같은 경우에는 direction을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액체한테 열려있는 어떤 방향으로든 아무튼 움직이게끔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휘 문제죠. constraint 같은 경우에는 constraint이 제한하다, 제약하다 라는 뜻이니까 자, 제약된 그치? 제약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unconstrained 같은 경우에는 제약되는 상황의 반대죠. 그래서 뭐뭐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그러면 맥락 한번 봅시다. By any tendency, 어떤 경향성에 제약되면서 혹은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 어떤 경향성이냐면 for the liquid body, 액체가 to cohere, 서로 엉겨 붙으려는 그 응집하려는 그러한 특성이죠. 자, 이거에 자, 구애받지 않으면서일까, 제약되면서일까?
자,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액체가 응집하려는 그런 경향성에 제약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구애받지 않는 상황입니까?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unconstrained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의 키워드는 선생님이 art하고 communication을 한번 꼽아봤어요.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중요한데 여기서 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 관객과 audience라고 하죠. audience하고 그 artist 사이의 그런 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Subjectivity is an integral part of all art and sometimes even where it seems the least likely, one finds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very difficult 혹은 difficultly라는 부사.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Subjectivity 같은 경우는 주관성이라는 거죠. 주관성이라는 것은 is an integral part. 이거는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지. essential.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라는 거야. 근데 뭐의 부분이래요? 예술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언제냐면 너희들 where도 여기서 지금 선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소에 선행사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뭐한 곳 혹은 뭐뭐한 경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it seems the least likely. 자, it seems the least likely. 다음에 보통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 같지요? 가짜 주어. 자, 그러면 that이야라는 진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경우에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부사구로서 지금 삽입이 된 거예요.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경우에도 대시 생략이 됐으니까 아무튼 뒤에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요. 이게 지금 이 and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finds 같은 경우 자, 동사 생각하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발견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뒤에 맥락을 보자고요. comprehensive communication 같은 경우에는 comprehensive 꼭 알아두셔야죠. 포괄적인 communication. 자, 소통인데 자, 묶이는 거예요.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예술가 관객 간의 그 포괄적인 소통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봐야 할까? 자, find에서 너희들이 해답을 찾으셔야죠. find는 오형식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치?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그러면 이 find의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야? Comprehens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제 very difficult 혹은 difficultly가 와야 되는 건데 목적격 보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건 형용사기 때문에 difficult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가장 안 그럴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포괄적인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예술은 뭐 abstract painting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 abstract 추상적인 이란 뜻이니까 추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작가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straightforward painting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그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뭐 이거의 예시가 뭐 portraits, 뭐 초상화나 뭐 still life 같은 경우 정보라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예시들이 있겠죠. 자,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굉장히 원래 abstract painting은 화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직접적인 화가의 의도가 드러난다라고 분류되는 이러한 뭐 portraits하고 still life조차도 포괄적인 이런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시로 그래서 포트레이트의 예시가 되는 모나리자를 준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